초대 강북구 구의원과 3번의 서울시 의원을 거치는 동안 13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한 사람. 시민의 혈세로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관용 여권조차 없는 사람.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회의원 유대웅. 지금 그를 만나러 간다. 선출직 공직자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구민이, 시민이,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고 대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북 발전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은 50년 강북 사람. 유대훈 의원은 서민을 대변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2013년 6월 13일 그의 연설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양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연금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 의원연금 폐지부터 반드시 실천합시다.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 국민만 바라보는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큰 일꾼. 19대 국회에서 전국 270개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 헌정 대상을 수상한 유대훈 의원.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의 곳간 열쇠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서 34조 5,275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갈 교부금이 1조 89억 원이 이제 부족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원래는 이 안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법률 위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오히려 이제 생색내기 용으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은 내년이라도 이제 1조 89억 원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뺄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이죠. 네,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외국세의 19.24%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산을 처리해서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의 핵심. 유대훈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해갈 순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높여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줘야지 지방소비세법을 현행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그 대안이 여기에 충격 완화 요법을 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말이죠.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유대훈 의원은 국회 예산재정개혁 특위위원을 맡았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자 감세 정책으로 파탄 나버린 지방재정. 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오랜 지방의회 경험은 그의 큰 강점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예산이 166조 7,861억, 추경이 161조, 결과적으로 5조 2,440억 원이 세입 추경이 잘못되고 지방교세로 본 예산이 35조 5,359억입니다. 추경이 이제 34조 5,270억.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조 89억 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에 뭐 안 해가지고 지방에 선심 쓰는 형식을 빌렸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법률로 따지는 편법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구조적인 문제부터 찾아 개선해야 했다. 특히 강남북의 재정 격차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법적으로 불교부 단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구 재정 격차가 자축인별로 4.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7대 후반에 재산세 50%를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으나 아직도 재정 격차는 4.6%입니다. 이것은 세법 개정을 안행해서 내면 결과적으로 기재부에서 같이 협조한다는 상황만 있으면 예산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재정 격차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투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정 활동 목표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잠시도 헛눈을 팔 수 없다. 그는 초대 강북구 구의원, 3번의 서울시 시의원을 거치며 널리 알려진 지방재정 전문가다. 오랫동안 서민 권익보호운동을 해오던 중 그는 1991년 초대 강북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3년을 무보수 봉사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그가 국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재정 전문가가 되는 바탕이 됐다. 2004년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장으로 취임, 비정규직 207명을 전원 정규직화해 사람 중심 공기업 경영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 전국 270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 헌정대상, 전국 지역시민협회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민의 대변인으로 기본에 충실했던 의정활동의 성과다. 구의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의원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되셨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참 이 추천할 만한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이 지역에 매일 수많은 정치인들을 접하는 정치평론가 신일 교수는 유대훈 의원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상이라고 극찬한다. 번동의 번삼동과 번이동에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1991년도 또 2년도에 입주해서 약 22년 정도 이렇게 된 아파트거든요. 예. 발코니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복도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이 해놓은 이제 발코니들이 낡아서 이거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4봉원을 투입해서 3단지는 1292세대는 완료했고요. 금년에 2단지와 5단지 1766세대와 1123세대 이 예산 27억 원 확보해서 금년 한 8, 9월쯤에 완료할 것으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강북 지역에 한강 이북 지역에 한 18개 구가 연간 평균 한 80억 정도 이렇게 매년도 예산이 배분되는 그런 효과로서 상당히 많이 아마 지역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민심부터 쫙 그 지역을 잘 꿰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말 문제점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는 그런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이동과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 시민 민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077억 원입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삼양동 정릉을 거쳐 신설동까지 11.4km입니다. 정거장이 13개소, 차량기지가 1개소가 설치되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과 6호선 보문역, 1, 2호선 신설동역에서 환승이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전체적으로 54% 공정률이고 지하의 토목 구조물 공사는 완료돼서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 앞은 철도 레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차량 기지는 이미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강북 구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교통카드 연계 문제라든지 환승 할인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확실하게 서울시장으로부터 다른 지하철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물론 교통요금도 동일하게 하도록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이다 보니까 이게 예. 차량 기지가 그런데 이 지하에 만들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우이신설 경전철은 경전철로서는 처음으로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됩니다. 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약 200명 탑승하여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약 예.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정거장에 스크린 도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고려했고, 환승 정거장에서는 환승 통로를 최대한 단축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 발생했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완전히 해결됐고요. 예.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강북구 삼양동에서 성북구 정릉 간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예. 2012년도에 공사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고, 예. 사업자인 우이신설 경전철 주 측과 2013년 6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26.5개월의 공기 연장과 919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벌어져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네.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예. 당사자 간 13차례 분쟁 조정 회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TF논의 15차례 등 총 28차례에 걸친 협의와 기획재정부 분쟁 조정 등을 거쳐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당초 사업 실시 협약 만료일인 2014년 9월 14일을 이틀 남긴 2014년 9월 12일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논의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어 2014년 9월 15일 공사가 극적으로 재개하게 되었으며 2016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개통 때까지 어떤 노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에서 제가 했지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사는 순조롭게 재개돼서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그 지역군의 서울시와 민자를 관할하는 그 사업 주체와 계속 그 점검을 해나가면서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에 그 CCTV 설치에도 힘을 쓰셨는데요. 자, 이제 공원 방범시설 조성하고 그리고 골목길 계단 정비입니까? 그 사업도 예. 진행이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작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1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를. 네. 또 금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120대를 설치하고 있고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CCTV 최첨단 통합관제센터와 유기적인 연계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삼각산동과 삼양동을 관할하는 삼양파출소 신설 예산을 5억 2천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하여 8월경 완공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치안과 환경 강북구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번동 235단지 주공아파트 발코니 샤시 공사 예산 약 50억 원을 확보하여 3단지는 이미 완공되었고 2단지와 5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0일경 완공하게 됩니다. 예. 완공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4,500여 세대의 주민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이 지역 휠체어길 확장 공사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 완공되면 모든 불편사항이 해결되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삼양과학공원, 번동 오현공원, 강북공원 내 낙후된 체육시설 등 운동기구를 전국 교체하였습니다. 네. 금년 중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강북구간 내 낙후된 뒷골목 정비를 깨끗하게 하여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면 정말 그 지역 현안 꼼꼼히 챙기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자, 앞으로 의원님 의정 활동, 구상이라든지 어떤 주안점 두실 부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선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저는 원래 그 초대 강북구 의원을 4년을 했고요. 예. 3번의 서울시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셨죠. 모두 저희들이 지방의원 할 때는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저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앞장서 왔고 결국 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해외여행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회의, 상임위, 법안심사위 100% 출석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금년에 국회의원 300명 중 5위의 성적으로 헌정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강북구민에게 감사를 드릴 대목입니다. 예.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로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을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다짐해 봅니다. 예. 아, 정말 그 상임위하고 본회의를 100% 출석하셨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예, 의원님 앞으로도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국민의 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행법을 위반한 위장전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저 한 번 딱 한 게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어서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위반해 놓은 후보자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 과연 공정한 법의 잣대를 양심적으로 댈 수 있었나요? 그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은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보고. 현행 청문회법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사검증을 엉터리 내놓고 법률 타령하는 이 현실을 언론과 국민은 어떻게 볼까요? 제도를 만들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제도 타령을 치지 말고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제도 타령을 치지 말고 일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국가가 편하고 대통령이 편합니다. 이런 잘못해놓고 제도 타령만 합니까? 기아가 제도를 만드는 자는 본인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수 연병이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억 2천만 원. 맞죠? 대략 그렇습니다. 부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네요. 지난 5년간 부수입으로 벌은 금액은 5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 학생들이 좀 불행하거나
교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국민 정서가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존경하는 유대원 의원님께서 전쟁 안 해도 되니까요. 맞는다고 보시냐고 물었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도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답변이에요, 이거. 난 학생이 아니고요. 네,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신명 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째의 검거 실패는 정보 공유가 검찰과 잘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발생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수색견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검거하고자 한 범인이 위층에 위장돼 있는데 1층에서만 열심히 검거하는 척만 한 거죠. 이때 수색견만 가지고 왔어도 아주 쉽게 검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수색권 부분은 뭐 앞에 부분도 동의하지만 수색권 부분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5천억쯤 편성해야 치안 인력의 장비의 부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능하시죠? 금년에도 CCTV 예산이 0%였으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CCTV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는 청장으로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우리 안행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조 공조를 통해서 확보해서 범죄 예방 및 검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강북구 치환 현황을 한번 와서 살펴보심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대훈 의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강북구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한번 잘 뽑았다 소리를 듣는 게 그의 소원이다.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 믿는 유대훈 의원. 누구의 소리에도 귀를 열고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벗고 나선다. 유대훈 의원은 오랜 지역 활동으로 강북 어르신들에게는 이미 든든한 큰아들. 그러기에 더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어르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 예산 58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이 의원을 지금 공정하고 청렴한 봉사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걸 살려야 돼요. 내가 역대에 보지 못한 국회의원이 나왔다. 구의원이 할 일도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일이 있으면 다 하는 사람.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편안해야 서울시가 편안하고 서울시가 편안해야 강북구가 편안하고 강북구가 편안해야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다는 게 지론이다.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 환경이 완벽해야 한다. 유 의원은 강북구 최첨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안전한 강북, 행복한 구민을 위한 강북경찰 치안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색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4.19 묘지가 있으며 단독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CCTV를 있는 그대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서울청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민생 취약의 동북 지역에 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기를 노력해 줄 거죠? 네, 우리 김석돈 사장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2014년 상반기 120대의 CCTV가 추가 설치됐고 2015년까지 100대가 더 추가 설치된다. 치안제일 안전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이다. 첫째는 인력의 절대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순찰차가 없어서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찰차가 한 대가 늘어나면 증원 인력은 2명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최소한 2명이 가야 되니까요. 이런 것을 하루속히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탐방. 당대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북경찰서를 찾았다.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다.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추석 명절도 가고 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하에 지금 민생 현장을 각 상임위별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23시부터 03시까지는 순찰차가 부족하고 더욱이 그 순찰차가 한 대라도 고장이 나면 112 신고 처리는 더욱더 원활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예비 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비 차량 및 그 순찰차를 증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 바입니다. 안전행정부 그리고 경찰청 아주 강도 깊게 논의돼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하루속히 해결돼야만 하는 그 긴급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수색 지원을 갔다가 광주 도심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사고 한 달쯤 전 소방본부 간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항공구조대의 구급 전문 헬기였습니다. 사고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12일 이 헬기는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 헬기가 이륙할 때는 반드시 구급대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직기강 회의에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강원소방본부에는 긴급을 요하는 소방헬기가 단 2대뿐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구조에 큰 구멍이 생길 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370명이 넘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해야 할 교육부 공무원과 성범죄를 감시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처분은 관대했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7급 공무원은 술집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을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이 여성 의경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 38살 A씨는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휴대전화로 알몸까지 촬영했지만 처벌은 강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73명. 그나마 교사와 지방 공무원은 빠진 수치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교육해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신분이지만 처분은 관대했습니다. 파면된 경우는 11%에 불과했고 절반가량은 감복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 심각한 데에 비해 처벌은 매우 경미하거나 또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또 징계 규정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공무원 성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외교부에 현지 의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차관급인 국회 입법차장 등 4명이 오는 10일부터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간다며 외교부에 보낸 비공개 공문입니다. 의회 사무처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일과 영국 의회의 홍보 현황을 조사한다고 출장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출장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체코와 프랑스도 경유국가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 대해 공항 출입국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전실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할 때 입법차장의 경우 디럭스급 혹은 전망이 좋은 스탠다드급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교부 훈령에는 공항 귀빈실 사용은 장관급 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이 빚어지자 국회 사무처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디서 갑질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앞으로 불필요한 공무 출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앞으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최소한의 협조만 외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경찰이 일주일에 1개꼴로 수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신분증 분실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경찰 장비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직원이 순찰을 돌다 수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정확한 분실 사유도 모릅니다. 보통 이제 현장 출동 나가서 많이 잊어버리거나 본인이 이제 어디다 놓고 이제 자기도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를 거예요. 한 달 만에 수갑 3개가 분실된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갑 분실이 우리 3개인가? 네, 이거 뭐 한번 잃어버리면 못 찾지 이게.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모두 60개입니다. 일주일에 약 1개 이상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수갑 분실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4천 건이 넘는 경찰 신분증이 분실됐습니다. 신분증이나 수갑 분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수갑만 보여줘도 믿게끔 하는 그런 그 지능적인 급범죄의 사례들이 아주 늘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의 엄격한 장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0만 건이 넘는 절도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범행 목적을 일일이 따져보니 4건 중 1건은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마트. 한 남자가 양주 3병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진 곳으로 이동해 가져온 비닐봉지에 양주를 옮기고는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38살 김모 씨가 이런 식으로 훔친 양주는 88병. 김 씨는 양주를 병당 1, 2만 원에 되팔아 먹고 자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양주 훔쳐서 그날 곧바로 가서 팔고 그걸로 뭐 찜질방에 생활하고 밥 사 먹고 그런 거 한 거지. 상자째로 손수레에 실어 나르고 묵직한 비닐 가방에 담아 옮기고 32살 신모 씨가 백화점 하역장에서 아웃도어 의류 7천만 원어치를 훔친 것도 빚을 갚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절도 범죄는 2011년 18,0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1,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전체 절도에서 생계형 범죄의 비율 역시 16.3%에서 26.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나 절도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대 강력범죄의 하나인 강도 사건 역시 23.4%가 생활비 마련이 목적으로 생계형 강도의 비율은 2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오윤석입니다. 오지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게 바로 119 응급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 헬기를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사용해온 게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섬에 사는 환자가 헬기로 육지 병원에 이송됩니다. 다친 등산객도 응급 헬기가 출동해 구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응급 헬기는 24시간 대기가 원칙입니다. 올해 초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은 해맞이 행사에 김관용 경북지사는 일본 교과서 규탄대회에 참석하며 각각 응급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위급 상황과 관련 없는 단체장들의 응급헬기 이용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건인이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도에서 다 할당을 해주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단체장들의 자의적인 응급헬기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개선을 통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헬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있는 소방관. 최근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달려갔다. 그는 국민안전부를 신설, 소방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119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산 지원은 물론 앞으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을 할 생각이고요. 우리 유대훈 의원님이 또 막 발의하는 것도 이렇게 봐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소방에 대한 관심이 이리도 많으시구나.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통해서 전국의 균등 소방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 잃지 마시고요. 최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걸 국민도 알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알고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희망이 곧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직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회의원 유대훈. 강북구는 그를 정치적으로 단련시킨 현장이다. 이곳에서 그는 약자와 서민을 위해 싸우던 초심을 다진다. 유대훈 의원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이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강연 소재로 관심과 호응을 얻는다. 오늘은 경찰대학교에 초청을 받았다. 불가능에 도전하며 실력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입성하신 유대훈 국회의원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학생들에게 전할 생각이다. 노천 강의를 내달라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노천 강의가 뭐냐?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의 룰라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4학년 정도 됐죠? 초등학교. 저도 간신히 그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미래 우리 사회의 파수꾼인 경찰대 학생들에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우리 특히 안전행정인에서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이렇게 펼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듯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을 방문한 유대훈 의원. 여기저기 반가운 얼굴들이다. 쌍둥이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나눔 경영과 혁신 경영으로 경영 혁신 대상을 수상한 검증받은 당당한 CEO다. 자신의 연봉을 감봉하는 솔선수범 끝에 비정규직 2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공기업 경영사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모범 사례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 유대훈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때 열정을 쏟아 일했던 곳이기에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로운 자리. 와서 2007년 10월 29일 날 이제 퇴임을 해서 약 40여 동안 원장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정말 건강하고 책임의식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국가와 국민이 최고의 기관과 최고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듣게끔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언제 또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몇 년 안에 그렇게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마음도 편했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북구 생활체조 활성화에 성부자 우리 박진영 회장님, 아까 최대문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역사가 벌써 18년 됐네요. 저도 18년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알찬 준비를 통해서 강북구 어머니들의 건강을 선도하는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하루를 통해서 강북 주부님들의 건강을 선도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앞으로 그전보다는 좀 적어졌고 몇 년 전보다는 더 커졌는데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우리 박지정 회장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지역별 회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이게 우선 주택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주택공사 자체 돈 15%, 또 정부 예산으로 85%에서 이게 어렵게 일반지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늦었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 서울지역 본부장이시고 LH공사의 관리이사신가요? 주거복지 처장입니다. 처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제일 고생은 국회에서 제가 예산 따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공을 보니까 당연한 거고 이 시공과 하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의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강북 해나갈 거고요. 또 잘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이제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비워주면 그만큼 공사가 빨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측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많이 되면은 11월 30일 안에 반드시 완봉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1월 달에 추워서 어떻게 된다 이 걱정을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잠시 후 1시 30분부터 청소년 경찰학교와 함께하는 핑크색지. 풀지 말고, 달라고 그러는데, 또 달라고 그래. 이거 차가 못 들어와. 외국인. 중국 사람이 그만 폭력에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 재단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제로! 아니, 완전 또 강아지 박사.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집. 유대훈 국회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벌써 6번째 은행나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창한 행사는 최규범 각군 강북구의 의장을 비롯한 우리 허추석 추진위원장님 또 이 추진위원회 여러 간부님들이 합심해서 6번째 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의 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 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도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년 남짓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고 국회에 입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 중 금년에 5등을 하는 쾌거를 올렸고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국감, 저는 청와대까지 국감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강북구민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 나라 국민이, 강북구민이 안전으로부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정부, 안전조직의 심혈을 기울이겠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대표 협상의원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건데 쉽지 않겠지만 상호 양보하면서 정략이 아닌 미래 국가의 청사진을 새로 그린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70억 가까운 예산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대한민국 규정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서 어려운 국가 경제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이 성공적으로 짜여지고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 전문가, 경영혁신 전문가, 국회의원 유대훈. 그는 사실을 일으켜준 100%는 자랑스런 강북 구민들이라고 말한다. 그분들과 약속한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